드디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어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은 수감자입니다. 이제 재소자가 돼서 서울구치소 미결 사동에 일반 수용 사동에 수감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양복 입은 가지고 들어간 옷은 다 영치실에 영치를 하고 서울구치소에서 주는 옷이 있습니다. 팬티, 넥닝, 내복, 또 이 제수복 노란 색깔 한 토색 노란색 미결수 제수복을 입고 일반 사동에 돛방이 있습니다. 돛방이 한 3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TV도 있고 매트리스도 있고 책상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은 사방이 전부 다 벽으로 되어 있고 철문이고 철로 된 화장실에 작은 가로세로 한 30cm 되는 그런 창문이 있습니다. 작은 창문에 또 철조망이 이렇게 쳐져 있고, 그리고 아침 6시에 기상위에서 또 7시경에 6시 반에 아침 새벽 기상 점호 받고 아침을 7시경에 먹고 오전 점호 인원수 체크를 합니다. 각 교도소 사동마다 체크하고 또 점심은 11시 한 반경에 11시경에서 점심을 먹고 또 점심 점호하고 또 저녁에 저녁 식사하기 전에 저녁 점호를 하고 저녁 식사하고 이렇게 저녁을 먹고 저녁 한 5시 반에 저녁 배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간마다 담당이 대통령은 보안 과장이나 이렇게 찾아오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어제 구속영장이 신청돼서 영장실실 심사를 했습니다. 대통령은 공수처에서 수사할 권리가 없다고 이래서 그게 위법이다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공수처에 출석을 안 하고 조사에 불응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조사할 권리가 있다 하면서 직권남용 내란 죄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김용현 국방장관, 경사령관, 육군 군사령관, 보안사령관 지금 한 10명이 구속되어 있죠. 그 자료를 해서 체포영장 신청을 해서 체포영장 발부가 되었고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되었고 또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 또 체포심을 신청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기각됐고 또 구속영장 오늘 경에 지금 구속영장 구속 적부심을 신청합니다. 그럼 내일 또 재판이 있을 거예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출석을 하는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끝까지 출석을 하든지, 그런데 공수처에서 조사한다고 불렀을 때는 일단은 가야 됩니다. 대통령은 공수처는 조사할 권리가 없다. 중앙지검에서 조사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구속되었으니까 오늘 또 공수처에서 조사 출석을 하기를 불렀는데 소환을 하기로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는 형태가 굉장히 대통령한테 안 좋은 이런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주 팔자도 대통령 사주 경자연애 무자월에
경진 일에 개미일인데 지금 삼재입니다. 삼재. 1월 달까지 삼재인데 2월 4일부터 또 을사대운이고 대운도 을미대운이다. 을목이 도와요. 을목. 경금에서는 을목이 정제인데 내천데 이게 경을 합금이 됩니다. 대통령은 용신이 신앙한 사주니까 물이 많으니까 목화가 용신이 될 수 있어요. 목화토, 금이나 수, 물이나 쇠, 금수가 나빠요. 경금일주인데 금이 돌아오면 나하고 같은 비경, 형제 동료 비경급제가 되고 토는 정인 편인이 됩니다. 어머니나 계모가 되는데 이것이 또 처가 나하고 경을 합금이 되면서 나쁘게 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은 엄청나게 좋지가 않고 미토, 을미되는데 미토 되면은 이게 정인인데 신앙하면서 정인은 나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상간이 강하니까 상간합을 해주고 오늘 일요일까지 운세가 안 좋아요. 대통령 운세가 오늘 일요일까지 최악인데 오늘 무자죠. 무자. 이게 15일부터 갑신을류 15일부터 오늘 19일까지 갑신을류 이렇게 다 안 좋아요. 병술, 정예, 무자, 갑술, 갑신, 을류, 병술, 무자. 오늘이 무자입니다. 병술, 정예, 어제 정예, 무자. 15일 수요일부터 이렇게 체포영장 발부가 되고 지금 흘러갔어요. 수, 갑신, 을류, 병술, 정예, 무자. 지금 5일간 엄청나게 좋지가 않은 운세요. 결국은 지금 수감이 됐어요. 구속이 완전히 됐어요. 완전히 구속돼서 나오기가 어려워요. 한번 구속되면 교도소로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려워요. 일반인하고 같은 그런 처우를 받습니다. 새벽자리 그 돌방에 가면 일반인들은 이제 10명씩, 8명씩 생활하는 홍구방에 가는데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지만은 교도소는 저 법무부 교정국에서 관리하니까 일반 재수하고 똑같아요. 근데 교도소 거기서 나오면은 또 대통령 경호도 받지만은 그래도 교도관들 인솔하에서 모든 것을 움직입니다. 교도소에 수감되면은 내 본인의 권리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권은 없어. 그 모든 주소지, 거주지, 관할은 전부 교도소 관할이에요. 교도소 소장이 다 윤석열 대통령 인권을 관리합니다. 아무리 현직 대통령이지만은 교도소에 들어가면 법무부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그 사람 대통령 인권은 법무부에 소속되어 있고 본인 그 인권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 재임 수감인 수칙이에요. 모든 행정 절차도 교도소 안에서 교정국에서 다 하고 편지나 이런 모든 것은 다 검열이 됩니다. 우리 일반인은 사회에서는 내 마음대로 편지를 할 수 있는데 교도소 안에서는 마음대로 편지도 못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그 교도소 행정으로 해도 우리는 뭐 사회에서는 오늘 써갖고 바로 내가 그 우체국에 가지고 등기로 보이는 내일 받을 수가 있는데 교도소는 한 일주일 걸립니다. 일주일. 바로 가져오기가 한 4일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이 행정 절차가 엄청나게 복잡해요. 그래서 모든 인권은 법무부 교정국에 소속되는 겁니다.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 이 권한이 없어지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모든 것은 교도소 소장 하에 있고 법무부 장관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석방이라든가 이런 다 법무부 장관이 하는 거예요. 그 대통령 특사는 대통령이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은 이 조기 대선이 될 것 같아요. 탄핵이
2월 말일경에 있을 수도 있고 3월 초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2달 뒤에 이제 대선을 하는데 탄핵 인용이 되면, 파면이 되면은 이거는 100% 파면입니다. 탄핵돼 기각이 될 수 있고 구속돼 있기 때문에 나오지를 못해. 한 번 더 가면은 만약에 이제 보수에서 대통령이 나오면은 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일주일 안에 가스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보석이라든가 이런 뭐 하여튼 간에 석방시키는데, 이재명 대통령 되면은 진보에서 대통령 되면은 5년간 못 나온다. 그 차기 때도 못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게 보수에서 정권을 잡아야 석방된다. 그래서 뭐 사주팔자를 떠나서 사주팔자도 일단은 5년간은 좋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을미대운이 천을기인이고 이래서 지혜고 총명하고 기인을 받고 뭐 늘 사회에 신명이 있고 출세가 빠른데 인기는 올라갑니다. 인기는 올라가는데 이것이 역작용이 돼요. 아직까지. 1월달은 무조건 운세가 안 좋고 2월달 되어야 약간 회복될 수가 있다. 그런데 이거 전체적으로 너무나 큰 그 어이없는 계엄령을 내려갖고 이 나라를 혼란에 만들어갖고 그 진짜 잘못된 거거든요. 이 계엄을. 뭐 하시려는 계엄도 아니고 그 난동 부리는 거, 난동. 소란 부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 국회에도 들어가고 선관위에도 들어가고 이 잘못된 겁니다. 나름대로 뭐 부정선거 때문에 선관위에 들어가고 국회의원이 다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선거는 끝난 겁니다. 선거라는 것은 끝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판단 미스다. 그리고 주위에 간첩이 있다. 간첩. 스파이. 그래서 진보 스파이들이 있어서 대통령 눈과 귀를 막고 그냥 벌구숭이 임금을 만들어갖고 망하게 만들었다. 주위에서 이 음모를 조작을 해가지고 대통령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일 또 희망을 가집니다. 항상 사람이 실패 뒤에, 모든 실패 뒤에 내가 망가진 뒤에 희망이 있어요. 또 대통령은 희망을 가질 겁니다. 구속, 적부심, 또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 돼. 제가 봤을 때는 99% 안 된다고 봅니다. 그 1%가 희망이에요. 나폴레옹이 얘기했죠. 영웅 나폴레옹이. 나의 사제는 불가능이 없다. 1%의 희망을 갖고 성공을 한다 했습니다. 대통령도 1%의 희망을 갖고 지금 한 2일간 그 희망을 갖고 사시겠고, 교도소는 들어가면은 나오기 어려워요. 진짜, 하늘의 별 따기고, 로또에 당첨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통령이 지옥에 가 있고, 또, 뭐, 구속 적부심에 심사에 또, 법정에 가가지고, 확실하게 내가 앞으로 조사를 잘 받겠다든가, 이건 공수처 조사가 위법이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또 판사가 위법이 모든 판사가 공수처 조사할 권리가 있다.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거예요. 그럼 바꿔야 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들도 작전을 바꿔야 돼.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못하고 있어서 지금 가다 끝까지 지금 구속된 거고, 공수처 조사는 받는다. 몸이 아파서 못 갔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약간 참작이 되어서 또 뭐 판사들도 현직 대통령이고 조사를 받는다 하니까 또 석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부지법에서 보수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빌었어요. 서부지법, 어제 제가 밤새도록 유튜브를 봤는데 서부지법 자체를 다 파손해놨어요. 쓰지는 못해. 다시 지어야 돼요. 서부지법을 뭐 한 몇 달 공사를 해갖고 지금 서부지법 자체가 사용이 안 됩니다. 건물 자체를 다 파손해놨어요.
그 몇천 명 인원이 지금도 이제 또 몇만 명, 몇 수십만 명이 서부지법 앞에서 지금 집회하고 있어, 시위하고 있어. 서부지법 곳곳을 뭐 7층, 5층 이렇게 전부 다 파손해놨어요. 실내 완전히 이 건물을 사용하지는 못해. 제가 봤을 때는 몇 개월간 다시 인테리어 다시 총 보수 공사를 2, 3개월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1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법원 그 행정을 다른데 남부나 동부로 중앙지법으로 분산, 북부 지원에 분산해가지고 행정 처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최악으로 가고 있고 이제 경찰 구속한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 신분 보호도 했는데 차은경 부장판사도 약간 여러 가지 판사도 약간 보수 야여대 출신인데 약간 보수적이던데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변호사들이 변론을 못한 거예요. 대통령 좀 설득해갖고 공수처 조사가 위법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인데 대통령도 고위공직자입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하급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조사할 수 없다. 중앙지검에서 조사받겠다. 이거는 아니 하급 상급이 없고 일단은 공수처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니까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판결에 난 걸 계속 반항하면 안 돼요. 윤석열 대통령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어차피 구속되는 거예요. 이건 내라는 것은 처음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어차피 끝난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 들어간 자체 선관위에 군인이 투입된 그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부정선거라도 이것은 대통령이 판단 있어요. 이거는 사소한 실수가 아니에요. 너무 큰 실수를 한 거야. 그래서 징역도 30년 이상 처벌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사형까지 나올 수 있어요. 내라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생각을 잘 하시고 또 판사님도 현직 대통령이네. 아직까지 파면은 안 됐으니까 대통령이니까 불구속 재판을 해도 됩니다. 불구속 재판하고 탄핵 파면 돼갖고 대통령 파면 돼갖고 구속시켜갖고 재판하면 돼요. 그 석 달을 못 참고 2개월 못 참고 일찍 급하게 구속 수사를 한 건데 이거 나라가요 지게 일어납니다. 소란이 일어납니다. 이 난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폭동. 보수에서 강주 사태 같은 그런 일이 서울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보수에서는 여러 가지 단체도 있고 정강훈 목사님도 있고 이런 단체들이 많은가 봐요. 좀 극복수 강한 보수들이 많아요. 조원진 대표가 또 이끄는 공화당 박근혜 대통령 보수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 보수는 또 허용을 안 하겠죠. 박근혜 대통령 구속시킨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니까. 그런데 정강훈 목사 그쪽에 이제 굉장히 강한 극강 보수예요. 거기서 굉장히 지지율이 정강훈 목사 팬이 많아요. 거기서 들고 일어나면은 또 교인들이니까 기독교니까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지금 판사님들도 좀 양보하시고 이 구속 실질 심사에서는 좀 석방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폭동이 좀 잠잠해질 수 있으니까 안 그러면 이게 나라가 폭동이 일어나고 큰일 납니다. 사상자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다치는 사람도 굉장히 어제 뭐 한 100명 정도 이렇게 체포됐고 다치는 사람 엄청나게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방송에는 안 나오지만은 유튜브에서 굉장히 이게 폭동이에요, 폭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뭐 3시간 35분인데 저는 또 일요일이니까 운동도 좀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좋은 쪽으로 서로 간에 좋은 방향을 찾아야 됩니다. 보수나 진보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서로 합의를 해갖고 이 폭동이 안 일어나고 부상자가 없고 사상자가 없고 잘못하면 이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군인하고 시민하고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경찰하고 시민하고 크게 정쟁이 거진 정쟁이라고 봐야 돼요. 서부 지법은 완전히 다 파괴됐어, 파괴. 진정이 진정. 파괴된 거예요, 파괴. 사용 못해요. 다시 지어야 돼. 그 다 뭐 인테리어라든지 파괴하고 다시 지어야 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완전히 그 사용을 못합니다. 그리고 또 몇 수십만 명이 그 지법 앞에 나와 지금 시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또 큰 일이 생길 수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또 중앙지검에 또 가갖고 구속 실질 심사를 또 중앙지검에 신청을 합니다. 오늘이라 하면은 내일경에 또 재판이 열려요. 그러면 또 중앙지검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하고 이 진보 지지자들하고 폭동이 일어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경찰하고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보수에서는 참다가 폭발한다 도저히 못 참겠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큰 이런 그 폭동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김현삼 철학관 김현삼이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편안한 일요일 되세요. 대단히 감사합니다.